그러면 지금까지 대표님이 상담해준 사람들이 어림잡아 한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만 케이스가 넘는 것 같아요. 만 케이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가든 남을 무시하거나 급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길래 그런 것들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아봤기 때문에 네.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너 학교 여기 못 가면은 모자라는 거야. 또는 여기 가지 않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어제 나왔는데 굉장히 대단하더라. 누구는 직업이 뭔데 굉장한 사람이다. 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듣고 커서 사람을 이렇게 측량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당하면서 그런 그렇죠. 거구나. 네. 비교를 당했고 비교를 하는 걸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팁을 드리려면 내가 무시를 받을 때 반발하기도 굵고 말싸움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게 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멋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행동들도 있을까요? 뭐 직접적으로 무시를 당한다. 너까지 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냥 살짝 웃는 게 제일 좋아요.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피식 웃어주면 싸우자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웃어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저희 사무실로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서 한재원 씨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뭐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전화해서 막 난리를 피우고 이러신 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가 스펙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네. 제가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죄송하다고 그러시면서 상담 예약을 잡고 오시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무시하고 싶어서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뭐 나 그렇다고 그냥 무시받을 만하다 무시하시라고 이렇게 수긍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무시를 받거나 누군가 나를 만만하게 본다고 느끼면 내가 왜 만만해 보이지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무시받거나 만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네. 날 무시하는 저 사람이 스스로를 무시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편해요. 그게 사실이고요. 네. 저한테 만약에 못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굉장히 생긴 거에 자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본인에 대한 잣대가 너무 낮으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정말 충만한 사람은 내가 소중하듯이 상대방이 소중하고 존중받을 만하다는 걸 알아요. 저를 빗대어 말씀드리면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약하고 어리석고 못난 시절에 저는 어디 가서 누가 저를 무시하면 화부터 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스스로 제가 못난 걸 아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저를 아무리 길거리에서 욕을 하고 화를 내도 누가 저는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러셨냐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말고 그냥 일 처리를 할 뿐이지 네. 저 사람이 저한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냥 알겠다고 하지 화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수준이지 저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럼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 나를 만만하게 본다, 누군가 나를 자꾸 무시한다 이런 케이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있어요. 사례였어요? 최근 사례인데 굉장히 잘생긴 남자분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호남형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못생겼고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자기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것도 잘 못 믿겠고 칭찬을 받아도 저 사람 하는 말이 진짜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 진심으로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얘기를 어디 가서 마음 놓고 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진 문제는 그거죠. 본인 스스로 본인을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한 거죠. 본인에 대한 상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찾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을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케이스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어요? 전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길을 찾고 있고요. 본인이 본인의 상을 거진 다 찾아가고 계시고 본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 가고 있고 여자친구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여자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였다는 정도까지는 지금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희망이 보이네요. 그럼요. 제가 생각보다 일을 잘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봤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저런 거는 무시받을 만해, 무시받을 만한 말과 행동들이 좀 있을까요? 무시를 당하는 이유는 시도 때도 없이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시를 받는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 예전에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지 네. 지금은 목소리 크면 아무도 상대하지 않아요.
목소리 큰 사람들의 특징은 내면적으로 굉장히 컴플렉스가 심하신 분들이에요. 내 의견이 수용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크게 소리내고 화를 내서라도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화가 많으신 분들은 불안이 깊거든요. 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말을 듣게 하려고. 네. 내 말이 수용될 거라고 믿는 분들은 침착하게 얘기하고 좋게 얘기할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내 말이 수용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목소리가 큽니다. 두 번째로는 극과 극으로 너무 자기 목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 자기가 원하는 말을 말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무시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물 한 잔을 달라는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큰일 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대방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네.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못 준다는 걸. 그러면 바로 무시합니다. 또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을 무시해요. 왜냐면 내 말을 경청해주지 않는 사람과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말이 많은 내용 중에 자기 자랑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요? 네. 싫어요. 무시하고 싶죠. 네. 그 말만 열면 자기 자랑이야. 당도 떨어져요, 빨리. 당 떨어지죠. 네. 그런 사람 무시하고 싶어 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조증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기분이 붕붕 떠 있어서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멈추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힘들어요, 사람이 상대하기가. 피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이 사람이 싫어서 무시한다기보다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나치게 우울한 사람들. 우울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한 사람하고 얘기해도 당 떨어지죠. 네. 알죠? 그쵸. 기운이 떨어지죠. 네. 왜냐하면 끝없이 연민을 갖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기운을 주고 싶어도 제자리에 와 있어요. 너 진짜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라고. 아니야. 이렇게 가거든요. 또. 벌써 당 떨어지네요. 네, 당 떨어져요. 듣다 경우도 보니까 있을 수 약간 있어요. 자격지심 같은 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갑자기.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화를 많이 내요. 말 한마디 하면 다 자격지심이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가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아내분이 연락이 와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자기를 빗댄 것 같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자기를 빗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자격지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격지심 있는 분들은 화가 많아요. 일단 화를 내고 또 우울해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얘기가 나를 비난하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향한 비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게 다 자격지심하고 연관이 돼 있죠.